독감에 대해서 다 알려주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닥터 초입니다. 오늘은 요즘 기승을 부리는 독감, 인플루엔자 감염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독감에 대한 대표적인 질문 7가지를 확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온몸이 쑤시는데 독감 아닐까요? 네, 감기와 독감의 증상이 혼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열감기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그렇습니다. 요즘 환자들은 독감인 것 같아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감은 38도 이상의 고열과 몸살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갑자기 확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뚜렷하게 증상이 심해진 시점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은 미열이거나 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살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이고 주변에 독감 걸린 친구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독감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네, 독감 검사는 비인두, 구인두 이런 점막에 면봉을 이용해서 점액을 묻혀서 신속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독감 키트를 보면 A, B, C 이렇게 세 군데 표시선이 나타날 수 있는데 C는 대조군이라는 의미로 이 선이 나타나야 제대로 된 검사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A형 독감이면 A와 C의 선이 각각 나타나게 됩니다. B형 독감이면 B와 C의 선이 나타나게 되겠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독감 주사 맞았는데 감기는 왜 걸리나요? 네, 환자분들 중에 독감 주사 맞고 왜 자꾸 감기 걸리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독감이 독한 감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대부분 아시겠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고 감기는 아데노바이러스나 라이노바이러스 같은 감기 바이러스가 따로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독감 주사 맞고도 감기 걸렸다고 하소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독감 주사는 맞아도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독감 접종 어떤 것이 좋을까요? 3가, 네, 4가, 유정란 독감, 세포배양 독감, 거기에 프리미엄 백신까지. 네, 어떤 독감 예방 주사가 좋을까요? 네, 벌써 12월이니까 독감 주사는 다들 맞으셨겠죠? 3가에는 A형 2가지, B형 1가지가 들어있고요. 4가에는 A형 2가지, B형 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요즘같이 A형 독감이 유행을 할 때는 3가와 4가의 차이가 없겠죠. 똑같이 2가지씩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B형 독감이 유행할 때는 아무래도 B형 독감이 2가지가 들어있는 4가가 더 유리하겠습니다. 우산으로 치면 4가가 좀 더 큰 우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세게 몰아치는 경우에는 더 큰 우산이 유리하겠죠. 하지만 B는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독감은 계란 성분을 배지로 해서 만든 유정란 독감입니다. 계란에 심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세포배양 독감 백신이 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좋은 주사인가요? 네, 어떤 연예인이 나오는 주사가 더 좋은 주사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독감 주사 맞았는데 왜 독감이 걸리는 건가요? 네, 환자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물어봅니다. 독감 주사 맞았는데 왜 독감에 걸리는 건가요? 네, 독감 주사의 예방률이 60에서 8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내지 4명은 주사를 맞고도 독감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산을 써도 비바람이 몰아칠 때 비를 맞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독감 주사에 들어있는 균주를 잘못 예측하게 되면 이 예방률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4년 동안 제 가족들도 독감에 2번이나 걸렸습니다. 물론 독감 주사 맞았죠. 그것도 4가로 맞았습니다. 비바람이 거슬 때는 비를 맞을 수 있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독감 주사 맞고 독감 걸렸다는 환자들의 심정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독감 주사를 안 맞겠다는 환자들도 덜어 있습니다. 사실 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인데요. 주사를 맞은 경우에는 좀 더 가볍게 지나갈 것이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제발 효과가 100%에 근접하는 독감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독감 유행 시기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는 등 개인 위생에 더 신경을 쓰고요. 피로하지 않도록 하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해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 6번째 질문은요. A형 독감 걸리고 왜 또 B형 독감이 걸리는 거죠?
네, 실제로 A형 독감 걸리고 B형 독감 걸리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시즌에 독감이 3번까지 걸리는 환자도 있습니다. 나는 독감에 한 번 걸렸으니 다른 독감 환자와 접촉해도 된다? 네, 그렇지 않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7번째 질문입니다. 학교는 며칠 동안 안 가야 하죠? 네, 독감에 걸리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전염이 될 수 있어서 적절한 격리가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항바이러스제를 5일간 투약해야 하고요. 열이 내리고 나서 2일간 계속 열이 없어야 등교가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질병관리본부가 이를 변경하였습니다. 해열제 없이 정상 체온 회복 후 24시간까지 격리한다. 독감에 걸려도 항바이러스제 복용과 상관없이 열 내리고 24시간 지나면 격리가 해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열이 없거나 미열인 상태에서도 독감이 진단되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정말 난감합니다. 한국은 독감 접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상도 늘리고 있지만 독감은 매년 유행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격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네, 저는 의문이 듭니다. 하여간 질병관리본부와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 유치원에 이미 이런 지침을 내린 상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독감이 더 많이 유행하지 않을까 닥터초이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간혹 보면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독감에 어떻게 하면 걸리나요? 네, 라고 질문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실제 열이 없는데도 몸살기 조금 있는데 독감 검사 해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간혹 있어서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난감한 것은 이런 아이들한테 독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자, 독감에 걸리고 나면 항바이러스제를 48시간 이내에 12시간 간격으로 5일간 잘 복용하기만 하면 증상이 대체로 잘 조절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열이 내리더라도 기침가래가 심해져서 기관지염,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는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열 내리고 나서도 병원은 한 번 더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